안녕하세요.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2019 홈 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홈 탭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클립보드 그룹, 슬라이드 그룹, 글꼴 그룹, 단락 그룹, 그리기 그룹, 편집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글꼴과 단락, 그리기 정도입니다. 특히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삽입 탭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꼴 그룹은 텍스트 편집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적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또는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문자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파워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워만 선택하셔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두 글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글꼴을 먼저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드랍다운 단추를 눌러 보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지만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롯데마트 드림 볼드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 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 선택하시려면 드랍다운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원하는 폰트를 금방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 요 드랍다운 단추를 또 눌러서 원하는 크기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8부터 시작해서 뭐 클수록 그 간격이 넓어지겠죠. 만약에 여기 지금 8과 54 사이에 나는 50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여기서 96을 선택하시고 90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그만큼 글자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글꼴 크기 크기를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오른쪽에 있는 글꼴 크기 작게를 누르시면 한 단계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든 서식 지우기라고 해서 현재 이 글꼴에 적용되어 있는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들을 한꺼번에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굵게 누르시면 되고요. 얘는 이탈릭체죠. 얘는 밑줄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이쁜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효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취소선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글꼴 간격입니다. 이거는요. 여기에 보시면 보통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가 커질수록 이걸 좁게 또는 매우 좁게 하면은 좀 더 고급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소문자 바꾸기가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형광펜이라 그러죠. 텍스트 강조색 눌러주시면 보통 노란색으로 많이 하죠. 여기 드랍다운 단추를 눌러보면은 노란색뿐만 아니라 녹색도 가능하고요.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펜이 바뀌면 ESC 눌러서 선택은 해제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 색을 바꾸는 거죠.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선택된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맨 마지막에 색상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색을 원하시면 드랍다운 단추를 눌러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으로 가볼까요? 단락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글머리 기호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목록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이 드랍다운 단추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눌러주시면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번호 매기기입니다. 순서가 중요할 때 원하는 대로 뭐 숫자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얘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 간격 옵션이 있는데 이제 문장일 경우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을 경우에 1, 1.5 단위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단락 조절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방향, 세로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로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체 틀 안에서 위쪽이냐 중간이냐 아래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또는 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유용하고요. 개체 틀에서도 유용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라는 것, 이거는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게 더 낫고요. 편집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맞춤으로 되느냐, 맞춤, 오른쪽 맞춤, 양쪽을 균일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균등 분할이라고 해서 요 개체 틀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간격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뭐 왼쪽, 오른쪽 아니면은 양쪽 맞춤으로 하게 됩니다. 요거는 워드 같은 데서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렇게 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좀 글꼴이나 단락에 여기에 조금만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는 눌러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요 글꼴 대화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기초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글꼴에는 뭐가 있고 단락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글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지금 적용이 됐는데 아래다가 또 글씨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여기다 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꼴도 바꿔야 되고 크기도 바꿔야 되고 형광펜도 색도 다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효과를 선택하시고요.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은 서식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자, 그다음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분 모양으로 요 기초 광자에다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글씨만 바꾸고 나머지 모든 서식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클립보드에는 붙여넣기 잘라내기 복사 이거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 복붙이라고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잖아요. 단축키로 하시는 것이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뭐다? 서식 복사.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서식을 다른 개체, 다른 텍스트에도 하고자 할 때 서식 복사를 눌러서 그대로 드래그만 해주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새 슬라이드 위에 단추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거 눌러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새 슬라이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슬라이드 작업을 하려면 틀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작업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나오는데 이 레이아웃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개체들의 위치를 미리 잡아준 거예요. 텍스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어떤 거 빈 화면을 주로 많이 사용하면 좋아요. 여기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글꼴 넣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사진 넣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새 슬라이드를 넣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 아래 단추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미리 선택해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뿐하게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실 수가 있고 빈 화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구역 같은 것은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부분은요, 그림이나 어떤 그리기 서식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편집에서 찾기 바꾸기 이거는 사실 텍스트를 많이 넣는 워드에는 효과가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 글씨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도 더 강조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또 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꼴을 적용하는 방법, 단락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클립보드의 서식 복사,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새 슬라이드와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홈 탭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고요. 제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 쓰는 것이 있고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